거꾸로 한국사.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려의 사상과 종교, 유학, 성리학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리학의 전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선생님이 유학의 발달 과정까지만 이야기하고 끊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아주 짧게 성리학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성리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리학보다 먼저 그거부터 이야기를 해줘 볼까? 이야기가 이렇게 하면 좀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그 유학이라고 하는 거, 학문으로서의 유학은 누가 만든 겁니까? 춘추 전국시대의 공자가 하나의 가를 이뤄서 제자 백가 중에 유가를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유가 사상을 가지고 하나의 가를 이뤘죠. 학문적인 이런 집단을 이뤘는데, 이게 이제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맹자가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교 사상을, 유학 사상을 다른 말로 공맹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유학은 시련을 겪게 되는데 바로 진시황의 분서갱유죠. 유가의 라이벌이었던 법가 사상으로 나라를 통일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는 법가로 사상까지 통일하려고 하죠. 그래서 유가 사상에 대해서 탄압을 합니다. 유교 관련 서적들은, 경전은 불태워버리고 유학자들은 땅에 묻어버리죠. 분서갱유, 이런 걸로 호되게 탄압을 받았던 유학은 이제 그 진나라가 무너지고 한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한의 국교로 되면서 이제 다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그 나라의 종교로 발전하려고 하는데 연구할 학자도 죽고 없고 책들도 다 불태워졌어요. 그렇다면 그 학자들이 다 죽고 그 책들이 다 불탔을까요? 일부는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 경전들이 다 훼손을 당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둑이나 장기 둘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훈수 둔다고 하죠. 예, 그래서 발전하게 된 게 훈구학입니다. 이거 뜻은 원래 이런 거였어. 이 경전의 말은 이런 거였어. 여기 빈칸은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이 경전의 자구, 글자의 자구에 대해서 연구하는 훈구학이 발달하게 되고, 이 훈구학이 이제 정점에 찍어서 더 이상 더 해석할 경전도 없어. 뭐 그 찾아낼 문자도 없어. 글자도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 담긴 뜻, 철학적인 뜻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리학이죠. 이 성리학은 나중에 이제 양명학, 그 다음에 청나라의 고증학 등으로 발전하게 되고, 청말의 공양학으로까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유학의 발달 과정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성리학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 부분을 좀 돌아가 볼까요? 성리학이란 남송, 송나라가 이제 쫓겨서 내려가서 남송이 되지 않습니까? 남송의 주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집대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요? 공자님 말씀을 주희가 다시 정리하고 집대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스승의 반열에 오르기 때문에 주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주자학이라고 하게 되죠. 그럼 이 성리학이 뭔데? 성리학이란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한 유학인데,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인간은 원래 마음이 착한가 나쁜가, 우주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 성리학입니다. 이 성리학은 우리나라의 고려 후기의 안향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충렬왕 때. 이 양반은 이제 이런 학문이 있다는 걸 알리고 공자를 제사 지내고 유학 교육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저기 영주에 가면 소수소원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안양을 모시고 있는 안양의 그 얼굴,
그려져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려의 성리학을 이제 수용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은 소개만 해줬고, 수용한 사람은 이재현입니다. 이재현은, 이 사람은 충선왕이 원나라 수도 대도 베이징에 만권당 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책방을 열게 되죠. 충선왕 이야기하면 좀 복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원나라 황제에게 좀 쉽게 말해서 개기다가 원나라 황제에게 왕위를 쫓겨나서 소환당하는 거죠. 그래서 원나라에 가 있는 동안에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뭐 하겠습니까? 서점을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나라 학자들이 거기 많이 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이재현을 부릅니다. 불러서 네가 여기서 한번 공부 좀 해봐라. 이거 되겠죠. 신났겠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서관에서 나라에서 불러서 도서관에서 책 읽게 해준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원나라 학자들하고 교류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리학자들인 거죠. 그러면서 성리학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목은 이색이죠. 목은 이색은 성리학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 원나라의 국자감에 유학까지 갔던 인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색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리학을 우리나라의 고려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돌아와서 이제 고려 성균관의 교수가 되겠죠. 교수가 돼서 이 사람이 키워낸 제자들이 이제 정몽주로, 권근,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죠. 정도전, 바로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들을 다 길러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색에게 영향을 받고 이제 스승에게 배우면서 자신들의 유학자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대부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좀 그냥 단순한 학문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 고려 말이 얼마나 사회 모순이 썩어 있었습니까? 사회 모순이 심화되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 아닙니까? 썩을 대로 썩었죠. 고문세족들이 모든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쥐락펴락하면서 나라가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잡아줄 필요했던 거죠. 사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려 사회의 일반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불교는 이미 그 타락 정도가 고문세족과 결탁해서 너무너무 타락돼 있었어요. 세속화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불교를 비판하고 고문세족을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를 개혁을 위한 사상으로 성리학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개혁 사상으로 성리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역사상으로 성리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세족이라든가 불교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들부터가 철저하게 성리학적인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실천적인 성격이 강한 소학, 그리고 주자가 집안의 예법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쓴 책 주자가래, 이걸 이렇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사회의 지도 이념으로서 불교는 점차 쇠퇴하게 되고, 그리고 국가사회의 지도 이념으로 성리학이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새로운 사회, 신진 사대부들이 이끌어가는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짧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또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